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현입니다. 아, 조금 전에 했던 그 스페셜 토크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나의 꽃 나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조금 전에 했던 스페셜 토크에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해왔던 그 동기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신 이 그룹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 이렇게 또 이런 시간에 제 그 아메이의 동기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니까 조금 살짝 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강의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대학 교수였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 사진인데요. 음, 사실은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대학 교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여자 직업으로는 대학 교수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이제 나중에 대학 교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여자 직업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대학 교수 수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 남자분들이 하기에는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여성들의 그 수입이 보통 남성분들의 수입보다 한 60%에서 70% 정도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제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이제 내과 의사인데, 남편도 수입이 있고, 저도 수입이 있는 거니까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학 교수 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메이는 너무 어렵잖아,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다른 직업은 되게 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즐거운 일이긴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학 교수가 된다는 거는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박사학위 과정을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일단 박사학위라는 저 스펙이 있어야지 대학 교수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석사, 박사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일단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들어가고 그러면 또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또 쌓고 그리고 또 시험을 봐야 돼요. 박사학위 논문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그러면 또 그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합격을 하면은 또 논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대략 윤곽을 잡아서 나는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겠다라는 거를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논문을 또 쓰는 거예요. 논문을 쓰면은 그거를 최종적으로 또 시험을 봐요. 이 논문이 제대로 된 것이냐. 5명 정도의 커미티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 논문을 패스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받고 나면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논문을 또 시험을 봐서 여러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스펙을 계속 쌓고 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 평가를 받아요.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험을 보다가 정말 시험을 보게 되는 거는 대학 교수 이제 임용, 자격, 면접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대학 교수를 뽑을 때 내가 가서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모든 스펙을 갖춰서 시험을 보는데 너무나 이런 스펙을 갖춘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뽑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뽑히면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매년 이런 논문을 내면서 또 심사를 받고 계속 또 이거를 논문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의 연속이고, 어, 공부의 연속이고 그렇죠. 근데 전 굉장히 즐거웠어요. 저는, 어, 좋아해요. 그런 거를. 계속 이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학 교수가 싱어송라이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작곡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들이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도 강의도 해야 되고 또 강의하는 내용에 대한 책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건데 전 사실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책 읽고 막 정리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붙여서 무슨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제 직업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어요. 정말 행복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연히 아메이 사업 설명 장소에 초대가 됐죠.
그 전에도 아메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아메이 제품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품은 너무 좋아. 하지만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사업은 정말 사업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성공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아메이를 전해줬던 저희 사촌 여동생이 처음 저에게 아메이를 전해줬었는데 그 동생은 성격도 너무너무 좋고 또 집도 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외모도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아메이를 전해주고 제품을 전달해주고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생각은 이게 정말 아메이가 너무너무 제품 좋고 다 좋지만 사업은 참 힘든가 봐. 저런 애가 사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하겠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제 제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메이에 전화를 했죠. 그 제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쭉 써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 자체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했지만 제품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거를 내가 사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보기에는 세일즈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메이가 정말 세일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메이 힘들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쉬워지기 전까지만 어려워요. 아메이가 쉬워지기 전까지만 어려워요. 진짜. 대학 교수 할 때랑도 마찬가지인데, 대학 교수 할 때도 그 일이 쉬워지기 전까지만 어려웠거든요. 나중에는 그 일이 너무 익숙해지면은, 어렵지 않아요. 아메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이런 장소에 나와서 제가 이걸 보고 아메이를 스타트하게 됐어요. 아까 이제 스페셜 토크 시간에도 많이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 자산적인 수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이거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직업의 세 카테고리라고도 할 수 있겠, 네 가지 카테고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왼쪽에 이제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사업가 투자가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강의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의 이런 직종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95%고, 사업가 투자가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단지 5%지만, 이 세상에 돈은 사업가 투자가 쪽에서 95%가 있고, 직장인 자영업 전문가에서 5%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그러니까 직장인 자영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을 해야만 수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수입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업가 투자가, 비즈니스맨 인베스터는 본인이 노동을 해서 수입을 버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없어도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다. 또 이제 자산 수입 또는 뭐 인쇄적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메이 수입은 처음에는 자영업 수입 같이 들어온다. 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면 사업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다. 그때는 내가 노동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아도 수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내가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런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한 바가 없구나라는 거를 그 장소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미팅에 초대가 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아메이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비즈니스를 빌드업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당신 혼자 그냥 아메이 열심히 해보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셨던 선배, 사업가들이 전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내가 그걸 차근히 배워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 된다라는 걸 제가 여러 가지 미팅을 나오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교수는 아메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좀, 고민은 됐지만, 제가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놓고 아메이를 선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거는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남편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뭐 자기 원하는 거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짜 남편의 그 흔쾌히 남편이 동의를 해주면서 제가 대학 교수 직업을 놓고 아메이를 전업으로 하게 됐죠. 그런데도 지금도 제가 대학 강의는 좀 하고 있거든요.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다 보니까 뭐 취미처럼 하고 있어요. 그 일도 하면서 이제 아메이는 이제 배워가면서 하게 된 거죠. 아메이를 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아까 이제 스페셜 토크 시간에서 나왔지만 정말 아메이 수입이 자산성 소득이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끼게 됐어요. 2020년, 21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가 2020년 2월에 락다운이 됐잖아요. 아메이 미팅이 다 락다운이 되고 이렇게 줌 미팅으로 바뀌고 뭐 이런 오프라인 미팅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걸 전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수입이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이제 뭐 백신 패스다 뭐다 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와, 진짜 아메이는 대단한 일이구나. 이게 정말 자산성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자산성 수입이 되는구나. 내가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수입이 나온다는 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고,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내과 의사니까 당연히 타격이 있었죠. 뭐, 코로나에 누가 병원을 와요. 저는 남편이 메르스 때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메르스 때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제가 메르스 때 위험하니까 출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출근을 해야 된대요. 왜냐면 문을 닫으면 어느 병원이 메르스 병원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냥 문 닫으면 우리 병원이 메르스 병원인 걸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나가 막 이랬거든요. 진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메르스가 끝나서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진짜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가 정말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 아메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진짜 안정적인 수입이 되고 아까 말씀 다들 하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그 개인적인 능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수입은 나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거기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좀 오래 해오면서, 수입도 수입이지만 요즘은 조금 또 다른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메이를 스타트할 때는 잘 몰랐던 그런, 이 사업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됐는데, 첫 번째가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거.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거. 이제 김종규 정은진 사장님이 저의 스폰서시거든요. 물론 이제 저를 아메이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김종규 사장님과 저 사이에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은 이제 아메이를 뭐,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아니었고, 잠깐 소개를 하셨던 분이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김종규 사장님이 남았죠. 김종규 사장님을 제가 만났죠. 제가 저에게 이제 아메이를 전달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이제 비즈니스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 혼자서 아메이를 좀 해봤어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확실히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제 위에 맨 꼭대기에 아마 김종기 사장님하고 저 사이에 한 20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20명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김종기 사장님을 찾아갔죠. 김종기 사장님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종기 사장님 무슨 미팅 끝나고 이제 미팅 하시고 끝났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김종기 사장님이 이렇게 막 사인을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뭐 탑 리더분들은 강의 끝나면 막 사람들 사인 받으러 가잖아요. 김종기 사장님은 막 본인 그룹이 워낙 큰 분이다 보니까 제가 다운라인인지 당연히 모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사장님 제가 사인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장님의 다운라인인데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좀 혼자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저를 도와주실 업라인은 사장님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사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내 홈미팅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바로 홈미팅 장소하고 시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규 사장님과 같이 사업이 스타트되면서 제가 그 다음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아메이로. 그러니까, 어떤 리더를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죠.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아메이를 하면서 김종규 사장님 만난 게 너무 저에게는 행운이고 진짜 축복이에요. 김종규 사장님 진짜 배워도 끝이 없는데 사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여름이었는데 꽤 더웠어요. 우리 오프라인 미팅하고 그럴 때. 근데 막 어떤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셨대요. 근데 지하철에 막 약간 비 오고 덥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닥다닥 있으니까 이게 막 몸에 들러붙으면서 서로 들러붙으면서 이게 끈끈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지쳐가지고 오셔서 막 지하철 탔는데 막 옆에 사람 막 들러붙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막 너무 이게 막 끈끈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종희 사장님이 사장님 그 옆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 그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분 너무 고맙지 않아요? 사장님 그런 분들 없으면 지하철 운행 안 해요. 설마 아니 사장님 혼자 태우고 다니려고 지하철이 운행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야지 지하철을 운행을 하죠. 그 옆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그분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막 웃었어요. 그 얘기 듣고 막 웃으면서 저는 그때 내가 이분을 따라가고 있구나. 저는 그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정말 그 감정을 완벽하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분, 그런 분 옆에서 내가 배우고 있구나라는 거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뭐 따라하려고 애를 써요. 아직도 뭐 김종기 사장님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갖추거나 성공자의 마인드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옆에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큰바위 얼굴인가? 큰바위 얼굴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 막 동경을 했는데 어느 날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자기가 그 얼굴이었다 막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것처럼 김종규 사장님처럼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가? 첫 번째,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는가? 그걸로 보는가?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것으로 보는가? 세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누가 돈이 되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나요? 우리가 누가 굉장한 업적을 이뤘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나요?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로 존경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게 없고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나에게 크나큰 사랑을 줬다라는 그 사랑의 존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저는 김종규 사장님을 보면서 김종규 사장님이 가진 거, 이루신 거, 그거 다 존경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진짜 아메이로 리치 디보스 사장님
심플리치를 읽으면서도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리치드 리보스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람은 월트 디즈니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사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우물에 독을 푸는 사람. 그러니까 우물에 독을 풀면 다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다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자기 앞마당에 잔디를 깎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자기 앞마당에 있잖아요. 잔디가 있는데 그거를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딱 자기 앞마당에 잔디만 깎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죠. 자기 일만. 세 번째, 라이프 이낸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우리가 되어보자. 리치드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잔디 깎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김종규 사장님을 만나고, 리치 디보스 사장님, 이렇게 책으로 만나고, 덱스에거 사장님, 세톨루스케 사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렇게 인류 인생, 인류 인간으로 거듭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리고 여기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정말 이 내용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정말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하면서 당연히 내 인생도 알차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이런 좋은 시간을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느꼈던 많은 것들을 또 발표를 하면서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